지난 금요일 새해 첫 거래일 뉴욕 증시가 굉장히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강세로 이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은 건데 최근 3개년 들어서 새해 첫 거래일을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 지은 뉴욕 증시는 처음입니다. 올해 과연 코스피와 코스닥도 이런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주에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번 주 전략 자세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4,300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썼죠. 이번 주에도 기대가 되는데 우선 지난주 증시 상황부터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굉장히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증시 리뷰 앞서서 일단 2025년 전체 한번 돌이켜보면 네. 작년에 코스피가 이제 75.6% 상승하고 코스닥도 무려 36.5% 상승해서 주요 국가 시장 중에서는 최고 상승률 1, 2위를 기록했는데요. 직전 연도인 2024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진했던 것이 오히려 이제 큰 상승을 유발하는 원동력이었다라 할 수 있고요. 업종 보시면 133% 상승한 기계업종이 1위를 달성했고 전기전자 2위, 전기가스가 3위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 반도체가 속한 전기전자는 향후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수 역시도 추가적 상승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서 지난주 증시 좀 보시면 코스피가 무려 4.3% 한 주 동안 상승을 했고요. 네. 코스닥도 2.8% 상승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그 주요 글로벌 증시의 1, 2위를 역시 새해 첫날부터 지난주에 기록을 했는데요. 한국은 확실하게 지금 산타 랠리가 그쵸?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보고 있는 환율, 금리 그리고 국제 유가가 사실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말 사이에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된 만큼 향후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트레이더는 유가 하락에 배팅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가 하락이 사실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면서 또 금리 인하 결정에 또 도움을 주는 만큼 주식 시장은 물론 가상화폐까지도 포함해서 좀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글로벌하게 반도체 종목들 상승이 돋보였는데요. 국내에서도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과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7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사실 중간에 아주 약보합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SK하이닉스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연속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둘 다 신고가 기록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가 행진 기록 중인데 네. 이제 이벤트가 조금 더 나와 있는 관계로 좀 추가 상승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26년도를 주도할 성장산업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우주항공과 피지컬 AI, 로봇이겠죠. 업종이 지금 선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상승 흐름도 지난주에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방중에 따른 한중 관계 계속 기대가 많다면서 미디어, 엔터 그리고 화장품 업종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안 좋았던 섹터는 2차 전지였는데요. 기존 계약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이제 축소되는 일이 무려 3건 한 주 동안 발생되었는데 LG 에너지솔루션, LMF, 포스코 푸처엠 관련 악재로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나타나면서 약세를 좀 지속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지난주는 전기전자, 오락문화, 의료 정밀 업종이 업종 지수가 이제 5% 이상 강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비금속 광물, 섬유유복, 전기가스 업종은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전기전자 상승을 제외한다면 사실 특별한 연속성을 발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하락 업종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 업종이 반등할 가능성이 돋보이는 이번 주라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인 수급도 상당히 체크를 해봐야 하는 주요한 포인트인데 지난주에 30일 하루를 제외하면은 코스피에서 외인이 계속해서 좀 순매수하는 동향을 보였죠.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외인이 완전한 매수 기조를 좀 안착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사실 지난주 외국인 수급이 조금 저는 특징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사실 직전 주까지는 반도체 관련 주에 아주 공격적인 순매수세로
뭐 4조 원 이상의 주간 단위 순매수가 보였지만 지난주는 이제 코스피에서 6천억 정도의 순매수했고 코스닥은 또 이제 1,880억 원대 순매도로 코스닥은 이제 3주 연속 순매도가 지금 나왔는데 사실 코스피는 그 전기전자는 사실 순매도로 조금 전환이 되어 상태였고요. 반면에 그 다른 업종에서 순매수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소외 업종에 대한 어떤 좀 저점 매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 바이오 종목 순매도가 지난주에도 이어졌기 때문에 계속 순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업종으로 접근해 본다면 외국인의 순매수 업종은 사실 다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이제 지난주는 이제 3거래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3일 연속 순매수했던 업종은 의료정밀, 유통, 증권, 보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접근해 본다면 코스피에서는 새로운 종목들이 순매수 상위에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카카오, 셀트리온, 네이버가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랐는데 이들 종목의 특징이 사실 셀트리온은 뭐 최근에 순매수가 됐지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장기간 매도세를 유지했던 종목이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 SK스퀘어, 현대모비스가 포진되었는데요.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거였다. 뭐 특별한 악재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휴림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무벡스가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 이것들이 이제 모두 로봇 관련 종목이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또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알테오젠, ABL 바이오, 펩트론 이런 것처럼 대형 바이오 종목을 순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순매수가 더 이어지는지 여부가 외국인 수급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카카오랑 네이버가 오랜만에 좀 이렇게 외인 수급이 들어온 게 굉장히 좀 반갑네요. 약간은 좀 지평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 삼성전자는 오히려 외인이 좀 순매도하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기지개를 펴고 있죠. 특히나 우리 증시가 신고가를 간 이유가 반도체 강세 때문이었고 그 기저에는 사실 12월 수출입 데이터가 있었는데 반도체 수출이 40% 넘게 급증했네요. 이게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좀 신고가 보내준 대표적인 이유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뭐 반도체가 강했지만 더 강했던 원인은 이제 12월 데이터, 수출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이 아니었냐라고 보여지고 사실 그날 새해 첫날 거래에서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왔던 업종이 특히 강했다는 것이 1월 첫날 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12월 수출을 보시면 전년 대비 지금 13.4% 증가한 695.7억 달러인데요. 이것이 전문가 예상치 컨센서스가 보다 좀 8.3% 증가하면서 지금 4개월 연속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12월 수출이 호조를 기록하는 원인에는 반도체 수출 증가가 가장 큰 힘이 되었는데요. 반도체가 전년 대비 43.2% 수출이 증가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이제 과거로 돌이켜 보면 지난 9월에는 이것이 이제 수치가 21.9% 정도 증가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8%를 점하게 되었고 올해 2026년에도 지금 35% 수준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주력 품목들 부진도 목격이 되었는데 중국과의 가격 경쟁 심화와 미국의 높은 관세 정책 등 불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철강, 석유화학, 일반 기계, 자동차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부진을 뒤로하고 수출 고성장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업종도 있었는데요. 화장품이 이제 전년 대비 22.3% 증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는 전년 대비 22.4% 수출 증가로 지난주 금요일 큰 폭의 주가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이오 헬스케어는 주로 의료기기 쪽이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지역별로는 아세안이라든지 중동, 중국, 미국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양호한 성장세가 이었지만
사실 반도체와 컴퓨터 관련 뭐 이런 IT를 제외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2월 수출 결과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4개월 연속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는 양원 수출 상황을 바탕으로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그쵸. 올해 이제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더 증가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출이 지금 예상보다 더 증가하고 또 수입은 예상보다 소폭 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결국은 이제 기업의 실적 추정치의 베이스는 결국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추정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출입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1월 8일이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우선 이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신고가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수출입 데이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영현 부회장이 신년사에서 뭐 삼성 is back 이런 굉장히 멋있는 한마디를 날려주셨죠. 네.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실적 발표가 그 어떤 때보다 더더욱 좀 투자를 유의해서 해야 하는 그런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뭐 코스피 지수보다는 작년에 조금 덜 올랐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지금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4.1% 지금 상승한 상황인데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사실 12월에 이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약간 조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SK 하이닉스는 그 당시 이제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이 지난 이제 12월 17일 날 나온 이후에 기술주가 반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도 가장 큰 선봉장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8일 날 지금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네. 현재 컨센서스가 지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7.7% 증가한 89.2조 원, 영업이익은 153% 증가한 16.5조 원인데 네. 최근 1개월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이제 18조 원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가장 최근 추정치를 발표한 증권사들은 이보다도 훨씬 높은 영업이익 추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IBK 투자증권이 영업이익 21.7조 원, 노무라 증권 21.5조 원, 다올투자증권도 20.4조 원으로 2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추정하는 그런 기관들이 현재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은 이러한 수치를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죽지세로 아주 컨센이 올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는 원인과 또 이렇게 실적 추정치를 급격하게 상향 조정시킬 수 있는 원인이 네.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지금 힌트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은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를 21% 초과했고 또 그 이후에 또 12월에 DRAM 가격에 또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면서 사실 삼성전자가 범용 메모리 분야 세계 1위인 만큼 삼성전자가 이제 DRAM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현재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증권사들이 올해 이제 2026년 영업이익이 네. 최대 뭐 133조 원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추정치를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거의 작년 대비 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PER로 보면 한 11.2배, 그다음에 PBR로 1.7배 정도 수준인데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를 PBR 2배 이상으로 지금 잡는 증권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주가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이제 추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발표 당일날 만일 뉴스의 주가가 하락하는 세론이 이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내년에 뭐 100조 원을 넘긴다 이런 말을 들은 지가 뭐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뭐 130조 원은 기본으로 좀 깔고 들어가는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름과 낸드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주말에도 관련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또 이제 CES 2026 이것도 이번 주에 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올해 화두가 피지컬 AI이지 않습니까? 이것 네. 때문에 또 로봇 쪽에 외인 매수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뭐 현대차랑 삼성전자 그리고 뭐 LG까지 지금 실물 시연을 앞두고 있죠. 네, 일단 지난해 로봇주 흐름 보시면 어떤 이제 성장성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 네. 주가가 이제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나왔는데요. 따라서 이번 CES 2026 상황도 어떤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연동해서 지금 미리 사실 많이 상승한 면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에 여기에 이제 로봇도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선침에도 좀 나왔다고 있는데 네. 이번 CES 2026에서는 중국 로보틱스 업체가 대거 참가할 예정이고 대부분 휴머노이드 관련 내용으로 채워지면서 휴머노이드 존재감이 좀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로보틱스 관련 로드맵을 공개하는데 특히 현대차 그룹이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와 이제 신형 아트라스 로봇과 AI 로봇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고 HL 그룹이죠. 만도 그룹이죠. HL 그룹도 뭐 액추에이터와 물류 로봇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뭐 휴머노이드 부품 기업들도 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휴머노이드 부품 업체들도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관련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벤트 이후에 전 높은 확률로 세론이 나타날 수 있어서 세론이요? 네, 현재적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차익 실현 물량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저점 매수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액추에이터 시장에 진입하는 현대모비스 정도는 추가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또 수익률이 좀 높지는 않지만 네. 위험 분산 같은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안전하게 투자하신다면 ETF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수익률이 한 해 동안 117%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투자에 고려 가능한 종목으로 고려 좀 해보신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덱스 로봇 ETF 관심 리스트에 넣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